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이 2022년 대선의 핵심 정책 과제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설계한 경험이 있으신 서 박사께서는 최근 연금개혁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금 개혁이라는 배가 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추진한 정부와 여당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연금개혁이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이거를 이제 국회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2년간 이것이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측의 대표가 와, 또 소득 보장을 강조한 측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2년여 동안 토론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두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두 개 안이 나왔어요. 네. 하나는 이제 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는 측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를 올리는 대신에 네. 소득 대체율을 지금 이제 40%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50% 다시 올려라, 이렇게 이제 아니고요. 두 번째 이제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험료율을 13%보다 조금 작게 12%만 올리고 네. 그 대신 소득 대체율은 40%로 그냥 유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이제 타협안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이것을 이제 한 500명 시민으로 구성된데 투표를 붙였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56%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13%를 올리고 그 대신에 소득 대체율을 50%를 올리는 네. 여기가 이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지금 뭐라 그러냐, 그거는 연금 개혁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 반대로 이제 그 이쪽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또 이제 시민 단체들은 아니 당신들이 이제 요구해서 만든 시민위원회가 이런 결과를 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안 받아들이자니 자기네들이 만든 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안 받아들인다는 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연금 개혁이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원래 연금 개혁이 어렵습니다. 네, 특히 네. 정치적으로요. 예.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한다는 거는 소위 그 재정 안정을 위해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연금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이는 겁니다. 네. 이게 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이제 워낙 이제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적립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800조 원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더 한 2,000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내가 인기 없는 이런 연금 개혁을 안 해도 당장 자기 임기 내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원금이 이제 기금이 전부 다 소진된다고 하는데 그건 한 30년, 40년 후의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을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허지를 안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이제 이걸 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 급박성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회를 넘겼고 네. 또 국회에서는 이걸 또 양쪽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양쪽 의견을 다 이렇게 존중하다 보니까는 결론을 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는 정부가 의지가 약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이거를 진짜 추진하려고 했으면은 집권하자마자 네. 네. 공약대로 대통령 산의 특위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네.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국회에 넘겼죠.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인가요? 이제 보건복지부가 안을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네. 네. 그 안이 완전히 맹탕안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숫자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네. 원론적인 얘기만 했죠. 그럼 뭐 누가 못합니까? 네. 이제 어려운 게 보험료율은 얼마로 하고 네. 소득 대체율은 얼마를 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 과제인데 네. 네. 거기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알아서 결정해 주십사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회 특위도 이게 다른 특위는 이제 야당이 위원장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여당이 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 여당 책임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이제 양측을 대표하는 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삼았어요. 네. 네. 사실은 그분들을 부위원장으로 삼고 네.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이 돼야지 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하니까 사실 두 개 전혀 서로 다른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이걸 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500명의 시민들이 여기를 투표를 하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시민들을 뭘 좋아합니까? 연금을 많이 주는 걸 선택하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충분히 예측이 됐는데 그래서 정부 책임 그리고 국회 특위 여당이 위원장인 특위도 이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게 네. 네. 운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금 개혁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번 국회가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건 이제 다음 국회로 넘겨질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네. 다음 국회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또 총선도 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국회에 가더라도 이것이 이제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네. 되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것이 그냥 이제 개혁을 안 하고 넘어가는 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얼마 전에 제가 뭐 일간지 사설에서 네. 본 건데요. 네네. 그거는 이란 이안을 그냥 평균을 해가지고 네. 그거라도 통과시켜라. 네.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이제 한쪽은 12%, 13%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5% 인상을 하고 네. 소득 대체율은 한쪽은 40%, 다른 쪽은 50%, 네네. 45%.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율 12.5%, 네. 소득 대체 45%.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네. 뭐 이것이 저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네. 이따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한 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네네. 그래도 다음 국회에서 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는 네. 이거라도 하고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는 네. 일하는 다음 국회에서 네.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하는 거고요. 네. 그거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얘기한 그냥 단순한 일종의 협상이죠. 반반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이거라도 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데 연금 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6년에 네네. 제가 KDI 부원장으로 있을 때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설계하는 팀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네. 제일 가장 많이 제가 참고를 한 게 일본의 후생연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후생연금을 원형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그 후에 이제 후생연금은 2004년과 2012년에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100년 튼튼 연금 이런 슬로건을 네. 아주 자신 있게 내놓을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86년에 설계해서 이게 88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88년이니까 벌써 이제 3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어요. 예. 이제 개혁의 핵심은 지금 이제 보험료율이 9%인데요. 네. 이것을 올려야 됩니다. 예. 지금 많은 OECD 국가들 평균이 한 18%, 네. 어디는 뭐 20% 넘는 데도 있고요. 차이가 나는군요. 일본도 18%고 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이런 게 전부 다 18%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18%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지 않고 연금액을 깎는 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1차 개혁에서는 70%를 60%를 깎고 그다음에 60%에서 이걸 40%로 급격히 이걸 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금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분들한테서는 야 이건 뭐 반쪽 연금이다. 네. 이거는 용돈 연금이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이제 문제도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예. 이렇게 연금 수준만 낮게 놓으니까 또 야 이거 갖고 어떻게 노후에 생활이 보장이 되느냐.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본은 기초연금을 후생연금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아니 국민연금. 예. 그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그러고 우리 국민연금을 후생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기초연금을 우리는 이제 100% 국고에서 이거를 지불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반반입니다. 네. 국고가 반이고 반은 후생연금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초연금을 후생연금에 이제 통합을 한 거죠. 우리 네. 같은 국민연금에. 우리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후생연금을 하면서 2012년에 네. 우리나라 공적연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공무원연금 그리고 이제 교원연금 네네. 이거를 일본은 통합을 했습니다. 예. 통합을 하고 네네. 그러고서 이제 후생연금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에는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월급이 이제 수입이 작은 분들은 자기 낸 것보다 좀 더 많이 받고 예. 소득이 많은 분은 자기 낸 것보다 덜 받고 그러니까 네. 그 내에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민간 연금금은 그게 없습니다. 자기 낸 거 이제 비례해서 받는데 일본의 후생연금은 자기 낸 거에서 비례해서 받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낸 거에 비례하면은 보험료를 인상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작죠. 네. 근데 우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보험료를 인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에서 20여 년간 지금 이제 동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해서 네네.
또 이렇게 거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보험료율 인상이 상대적으로 이제 용이한 그런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기초연금을 더해서 소득 대체율을 50%.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득 있을 때 네. 평균 소득의 한 50%는 연금으로 지불을 하는 것을 네. 보장을 해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험료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 예. 18.3%인데요. 예. 거기까지 이렇게 올렸고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자동 조정 장치를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출산율과 이제 기대 수명 변화에 따라서 네. 이렇게 연금을 조정하는, 주로 연금을 좀 깎는 거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100년 튼튼한 연금 네. 체계를 구축했다 하는 거고요. 네. 이 개혁을 이끈 분이 이제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요. 네. 당시 이제 민주당 정권이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료보험 개혁안을 만들어서 2년 내에 이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연금, 의료보험이 아니고 아니죠, 연금이죠. 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통과시키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도 있고 합니다만, 네, 네. 일본이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는데 가장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결론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통합을 좀 하는 방안, 네. 또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우리는 공무원 사립교원연금, 네, 네. 이것도 이제 중장기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네.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게 이번 개혁안에는요, 이런 이안 전부 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은 상당히 그냥 단순히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만 초점을 맞췄는데, 네. 이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완전히 빠진. 예. 그래서 저는 국회가 내놓은 이러한 이안 모두 낙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바라기는 뭐 굳이 낙제점 두 안을 갖고 네. 평균을 내는 것보다는 예. 다음 국회에서 예.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네, 네. 제대로 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원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1986년 국민연금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서 박사께서 개선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제안을 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원래 이걸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야기된 거에 책임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혁안을 뭐 기고 형태를 통해서 네. 많이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기초연금을 지금은 이제 상위 30% 소득은 지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한테는 이걸 주질 않아요. 네.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제 손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지금 이제 30만 원까지 올랐는데 처음에 10만 원 시작 30만 원이고 네.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이거 40만 원을 올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연금 평균 받으신 분이 한 50몇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국민연금을 들겠어요? 기초연금 저 보험료 안 내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연금을 모든 국민한테 다 주라.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거기 이제 추가해서 받게. 네. 이렇게 하면은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이제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이거 설계를 할 때 네. 일본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예,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당시 기초연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을 이렇게 지금 이제 생겼고요. 네. 지금 30만 원, 특히 이제 40만 원 이렇게 가면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낸 거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 9%에서 18%면 거의 2배로 이렇게 높여야 되거든요. 제 안은. 네, 네.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8%로 2배를 높여라. 네. 근데 그거를 뭐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800조 원의 기금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뭐 30년 거쳐서 해서 좋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네. 자동적으로 이걸 그렇게 인상을 하게 네. 네. 이게 이제 개혁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한 번 할 때 그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네.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갈 수 있게 네. 저희가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 낮출 때 20년에 걸쳐서 낮췄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올릴 때도 네.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올리되 요번에 이제 그거를 법에 아주 박아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료도 높이고요. 네. 지금 사실 저는 그 유시민 장관 때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어요. 네. 저는 그때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개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한테 보험료를 많이 올린다 하면은 더군다나 쿠폰 18% 올린다 그러면 뭐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 그렇게 네, 보험료를 높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50%, 일본이나 마찬가지죠. 네. 50%를 유지를 하면은 지금 이제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의견도 듣는 거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지금은 12.3%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그쳤는데 이거 18% 이렇게 올라가면은 재정에도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과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 또 교원연금을 일본과 같이 통합하는 방안. 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연금과 이제 여기는 퇴직연금 성격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그 특수직역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형태를 좀 추가로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이런 방안.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지금 모든 나라들이 연금 개혁을 할 때 자동 조정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 네. 그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이건 이제 출산율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균 수명 고려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전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연금을 설계하신 분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렇게 획기적인 그 생각으로 그 개선안에 대한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서 박사의 개선안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건드리는 것보다요. 네네.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건드리면은 네.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보장 문제, 네. 우리가 이제 노인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금을 단순히 재정 안정 측면에서만 보면은요, 예.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네. 연말에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의 소득 보장인데 네. 그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0% 내려간 거를 50% 올리자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대신에 보험료율을 9%에 2배 이렇게 18%에 높이는 이런 방안을 하고 또 이제 소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면은요 네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루는 연금안보다 저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루면은 네.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오히려 쉬울 수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사실 개혁을 못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네, 한국은 네. 개혁을 잘하고 예. 예. 근데 일본도 연금 개혁을 한 거예요. 네. 두 차례나 걸쳐서. 예.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그 방향으로 그런 방향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큰 방향은 네. 일본이 좋은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유럽 연금 개혁이 어렵다 하지만 유럽의 모든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을 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도 네.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남미 같은데도 경제적인 이제 위기가 닥쳐가지고 이제 IMF에 가서 이제 이렇게 비상 외자를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조건을 연금 개혁을 해라. 근데 네. 연금 개혁 때 재정 영만이다 해가지고 네. 남미도 엄청난 수준의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00조 원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네네. 재정이 고갈된다는 게 30년, 40년 후에 네. 얘기니까 네네. 내 국회의원 임기 중에 또 내 네.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냥 아이고 골치 아프면 그냥 넘어가자 네. 이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 네. 이제 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나 진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몇십 년 후에 다가올 이런 문제를 지금 사실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때 임박하면 진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컬럼을 빌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연금 개혁에 대한 심도 깊은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이어서 끝으로 1986년도에 국민연금 도입 당시의 비화 또한 이 자리를 또 빌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단히 이제 네네,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84년 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KDI의 저 원장 부원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새로 이제 부원장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당신 전두환 대통령인데요. 네. 일종의 신고식이죠. 네. 가는데 뭐 정책 연구소가 정책 건의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한 5개쯤 가져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 3번째가 이제 국민연금을 도입해야 됩니다. 네네. 이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 이거 뭐야 하고 소리를 깨치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늦착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연금이 없으면은 상당히 큰 사회적 혼란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금을 도입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이봐 사막사 당신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을 몰라. 한국에서 이런 거 하면 한국 망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복지 망국론이 막 나올 때예요. 네. 그래서 그 80년대 초니까요. 네네. 네, 그때 막 신자유주의가 국제적으로 하고 그럴 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야단만 맞고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정부 아무도 이제 연금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5개년 계획 세우는데 연금을 해야 되겠거든요. 네. 그 기획재정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KDI가 이걸 좀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럼 내가 이거 책임을 맡겠다. 네. 예전에 대통령이 야단 맞은 거 서력도 할 겸. 예. 그래서 정책을 딱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아 이제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또 86년 초에 김만재 초대 KDI 원장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제 연금 연구한 걸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김만재 원장님은 70년대 국민복지연금이라는 걸 추진하려다 그때 서귀파동이 나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이제 야단만 맞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어 내가 결제 내가 맡을게. 그러더니 4월쯤 됐나요? 예. 전화가 저 부총리실로 들어라고 네. 갔더니 이제 결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럽에서 전두환 대통령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86년쯤 되니까 이제 경제도 잘 되고 우리나라 중요한 나라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스테이트 비짓 형태로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경제도 잘 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오는 기분이 좋을 때 비행기 속에서 네. 경제 이제 김만재 부총리하고 당시 KDI 부원장을 했던 401 박사가 그 경제 수석을 했거든요. 네네. 두 분이 비행기 속에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서상목이가 뭐 했다며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별로 달갑지 않게 사인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가서 그때 이제 퇴직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법정 퇴직금이 있거든요. 네. 이제 연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총하고 경총하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조건부 결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노총 먼저 가고 그다음 경청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8년 9월에 아니죠. 86년 네네. 9월 정기국회에서 예.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예. 이게 이제 8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제받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험에 가입하면 금방 혜택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네.
근데 연금은 가입하고 30년, 20년, 30년 혜택을 받으니까요. 네.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네. 이제 보험료를 3%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5년마다 이게 3%씩 올라가게. 네. 그때 생각에 한 15%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9%가 되고 정치권에서 이게 두 자리는 곤란하다 해서 거기서 멈춰가지고 지금 25년간 9%는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가장 그거 한 거고요. 소득 대체율도 이제 높았는데 이걸 점점 내려가는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도입 당시도 순탄치 않았고 좀 이것도 개선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좋은 말씀 또 심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